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민주쌤 육아얘기 채널에서 아기 소고기 볶음밥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댓글에 우리 아이 식습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편식하는 아이 식습관 교육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마다 예민한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잘 먹어주는 이 식사와 밤잠, 낮잠 잘 자주는 수면, 이 두 가지만 잘해주더라도 정말 육아가 훨씬 수월하다는 걸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타고나길 먹는 걸 즐기고 또 편식하지 않고 양도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반대로 기질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고 또 기질적으로 입안 감각이 예민해서 조금만 양이 많거나 낯선 식재료가 들어오거나 싫어하는 식감의 음식이면 뱉어내고 구역질을 하고 먹는 양도 너무 적고 도대체 먹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이지 매일 매 끼니가 스트레스이고 밥 시간이 두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은 또 아이들의 발달과 건강에도 직결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5가지는 꼭 반드시 실천해서 지금 당장 한 숟가락 더 먹이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아이 본인이 식사 시간이 즐겁게 또 먹는 것이 즐겁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주세요. 편식하는 아이 식습관 교육 방법 첫 번째, 이유식부터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도록 하라. 이유식기가 시작되면서 모유나 분유가 아닌 음식이란 걸 처음 먹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얼마나 제공하는지가 아이의 식습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유식은 유아식을 준비하는 단계로 다양한 식재료에 대해 아이의 반응 또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새로운 식재료를 추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살피기도 하고 아이 또한 음식을 씹어 삼키는 연습 또 다양한 맛과 식감에 적응해 가기도 한답니다. 또한 이유식을 하는 시기는 구강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본능인 시기예요. 자아가 형성되고 강해지는 18개월쯤 되면 이제 먹고 싶은 음식과 먹기 싫은 음식에 대한 이 호불호, 반응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뭐든 입으로 가져가는 이 구강기를 활용해서 뭐든지 입으로 탐색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발달 단계를 역이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실제로 저는 아이가 중기 이유식을 시작할 쯤 생후 7개월부터는 매일 한 가지 식재료를 가지고 간식 시간에 스스로 탐색하고 또 자기주도 간식을 해볼 수 있게 또 촉감놀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적어도 30가지의 식재료와는 친해질 수 있겠죠. 친근감을 느끼는 음식에 대한 아이의 반응은 낯선 음식을 접했을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9개월쯤 되었을 때는 이제 엄마가 먹여주는 이유식보다는 식판에 있는 식재료를 탐색하는 것이 훨씬 즐겁기 때문에 보통 돌 전후로 먹여주는 이유식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는 역이용을 해서 식판식을 천천히 시작해 보았어요. 먹여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 저도 편하고, 아이는 식판의 음식을 만지고 주무르고 입에 넣어보고 또 던져보고 떨어뜨려보고 이 과정이 즐거우니 앉아있는 것이 힘들거나 지루해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식사 시간에 앉아서 식사하는 태도에 대한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질적으로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 낯선 물건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아이들은 구강 감각이나 낯선 음식에 대한 경계심이나 거부감도 강해요. 그렇기에 새로운 음식을 4번, 5번 제공해보고 우리 아이는 싫어하더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적어도 1년 동안 주 1회 정도 꾸준히 제공하면서 놀이 시간에도 활용하여 먼저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편식하는 아이 식습관 교육 두 번째, 습관 형성에는 좋은 모델링이 필요하다. 교육에 있어 모델링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 끼니 엄마 또는 아빠와 함께 식사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식사 습관 교육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아이들의 이유식이나 식사를 먼저 챙긴 후에
따로 먹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같이 먹으면 너무 정신없고 또 밥 시간이 더 전쟁 같고 차릴 것도 치울 것도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아이도 식사 시간에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말로만 꼭꼭 씹어 삼켜야지, 밥 먹을 때는 돌아다니면 안 되지, 또 밥이랑 반찬 같이 먹는 거야, 숟가락 반찬은 던지는 거 아니야, 알려주는 것은 추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부모는 아이 밥을 먹이기 위해서 영상을 켜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이 없으면 스스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반드시 오겠죠. 처음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배워야 하는 과정에서 식사 시간에는 제자리에 앉아서 먹고 또 밥만 먹거나 좋아하는 반찬만 집어 먹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번 먹고 또 반찬도 먹고 식사 도구는 던지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편식하지 않고 야채도 고기도 밥도 골고루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툴러도 본인 식판의 주인은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같이 식사해도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판을 치워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돌아다니며 먹으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이 또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식습관은 말 그대로 습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또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고 따라다니는 행동보다는 바른 습관 형성으로 잘 갈 수 있게, 점차 나아질 수 있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식하는 아이 식습관 교육 방법 세 번째, 싫어하는 음식보다는 좋아하는 음식에 집중하라. 아이가 안 먹는 음식에 대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 종류가 적더라도 아이가 먹는 음식이 반드시 있어요. 밥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김이나 아니면 맨밥을 싫어하고 덮밥이나 볶음밥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죠. 어른도 사실 편식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사람이 그리 많진 않아요. 사람마다 거북한 식감도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나 먹지 않는 식재료도 있어요. 이제 고작 먹어본 경험이 2년, 3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식습관 교육, 특히 편식하는 아이들의 식사를 제공할 때는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음식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잘 먹는 식재료를 활용해서 조리법을 조금씩 변형해서 제공한다든지, 볶음밥이나 덮밥만 좋아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다양하게 하고 또 밥과의 비율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점차 맨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점진적인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낯선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더 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좋아하는 음식으로 구성을 하되 일과 중에 또는 간식 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놀이를 해보거나 간식으로 먹어보거나 또 엄마 아빠가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익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의 식판에도 아주 소량 한 가지는 꼭 함께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이가 꼭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표는 아이가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지 먹기 힘든 음식이 내 식판에 있고 그걸 억지로 먹어서 내 식판, 식사 시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절대로 제한은 할 수 있지만 억지로 먹이거나 또 숟가락이 밥 아래에 숨겨서 몰래 먹이지 마세요. 자, 네 번째는 연령에 맞게 영양교육을 꾸준히 실천하라. 영양교육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건가? 어디 가서 뭘 배워야 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이 영양교육을 생후 6개월쯤부터 시작했어요. 그만큼 아이 연령과 무관하게 가정에서 쉽게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교육은 그림책, 놀이, 요리활동, 노래, 교육자료 등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내 아이 연령에 맞게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돌 이전에는 촉감놀이와 그림책을 보면서 간단한 식재료 탐색하기, 그리고 자기주도식, 도구에 대한 연습을 놀이로 연계, 이 정도 진행했었고, 돌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죠. 놀잇감을 활용한 주방놀이, 또 식재료 탐색, 요리 활동, 식재료 활용한 미술놀이,
또 체험활동, 단순히 음식 사진이 아니라 식사 습관을 도울 수 있는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 등 너무너무 많은 활동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영양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자, 5번째는 간식을 조절하라. 자,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 실천해도 이 마지막 항목인 간식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필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기가 밥을 잘 먹는 이유를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간식 조절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식은 필요해요. 하지만 가공된 단맛을 알고 또 자주 먹거나 식사 전 2시간, 그 시간에 간식을 먹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식사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배가 고플 때 맛있게 식사하고 또 배가 불러오고 포만감과 만족감, 행복감을 느껴야 다음 식사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이 경험이 쌓이면서 식사 시간이 즐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식사 시간마다 전쟁이라고 느끼는 거라면 결국 아이도 먹기 싫은 밥을 매 끼니 씨름하며 먹는 괴로운 시간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하겠죠. 저는 우선 식사 전 1시간 30분에서 요 2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간식은 대체로 일정한 간식 시간을 제공을 하되 23개월인 지금도 아직 일반 과자나 사탕, 젤리, 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이런 것들은 일절 제공하지 않아요. 어쩌다 할머니 집에 가거나 또래를 만나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아기 과자나 쌀과자 정도 먹기는 합니다. 먹는 걸 까다롭게 선정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외식도 하고 외식하면 아기 거 따로 챙겨가지 않고 이제 간이 된 음식도 가끔 제공을 해요. 그런 걸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일상에서 식사 시간 외에 언제든지 입맛과 배를 채울 수 있는 가공된 단맛, 간식을 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편식하는 아이 식습관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단한 무언가가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기에 기본 중에 기본인 이 5가지는 꼭 실천하시고 당장 몇 숟갈 먹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습관을 잘 형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길게, 오래 보고 목표를 잘 잡고 실천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